자,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푸드트럭 영업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기술적 영업과 플랫폼 영업인데 대한민국의 그 어떤 누구보다 행사를 가장 많이 가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시려고 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이 두 가지 적용을 하셔야지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브라더스 이덕우입니다. 자, 오늘은 썸네일에서 보신 것과 같이 푸드트럭 행사 어떻게 하면 많이 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푸드트럭 행사에 많이 참여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에 대해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푸드트럭 행사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일반 판매는요, 큰 축제나 행사장에 줄을 서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저희가 그냥 돈을 지불하고 사 먹는 방식, 그것을 보고 바로 일반 판매라고 하고, 케이터링은 정해진 시간과 날짜, 비용, 인원수 등을 다 체크해서 주최사와 협의하에 아예 다 정해놓고 돈까지 받고 배식을 하는 방법을 케이터링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로 푸드트럭 행사의 계절, 두 계절이 있는데요. 자, 봄, 3, 4, 5월, 그 다음에 가을, 9, 10, 11월이 푸드트럭의 행사의 꽃이라고 하는 가장 극성수기 계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푸드트럭 영업 방법은 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기술적 영업, 자, 두 번째로 플랫폼 영업이 있습니다. 자, 이 기술적 영업에는요, 일단 돈이 들어가고요, 시간이 들어가고요, 경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플랫폼 영업은 돈이 발생되지 않고요, 경쟁이 필요 없고요, 시간 정도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장사와 사업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해보면은요, 장사와 사업의 차이 많이 나오는데, 내가 일을 해야지만 돌아가면 장사고 내가 없이도 돌아가면 사업이라고 많이들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말도 맞는 것 같고요. 거기다 제가 하나 첨언을 하자면, 장사꾼은 눈에 보이는 것을 팔고 사업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투자를 한다. 요 내용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하고 그 장사와 사업의 차이까지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영업 방법에 대해 이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을 다 접목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미리 서두에 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를 하시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도직입적으로 플랫폼 영업, 기술적 영업은 어렵기 때문에 배제를 하고 플랫폼적 영업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플랫폼적 영업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장사가 잘 안 될 것 같은 행사에 신청을 해라. 두 번째로 아무도 신청하지 않는 행사에 신청을 해라. 이 두 가지입니다. 사실 이 지금 제가 드릴 말씀이 긴가민가 하실 텐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저희 카페 회원분들 보시면 한 가입하신 지 한 달 정도 되신 분들이 그 수많은 행사에 신청을 하시고, 왜 나는 안 뽑아주지? 왜 나는 안 뽑아줘? 이러시는 분들이 좀 상당히 많이 계시고, 나는 한 두 달 정도까지도 신청을 했는데 나는 안 뽑히더라. 어떤 분은 나는 세 달 정도까지 신청했는데도 난 안 뽑아주더라. 이런 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으세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제 옛날 생각이 한번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초창기에 푸드트럭 할 때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행사를 주구장창 신청을 했는데 단 한 번을 안 뽑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던 푸드트럭 선배 형님이 계시는데, 그 형님한테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형, 나는 왜 행사를 1년 동안 계속 신청하는데 저 사람은 왜 나를 안 뽑아주지? 이런 얘기를 투덜대면서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선배 형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덕우야, 차라리 안 뽑아준다고 투덜대지 말고
그 행사를 가지고 오시는 푸드트럭 행사 영업하시는 사장님하고 차라리 친해져 보면 어떨까,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완전 뼈를 제대로 맞은 거죠. 가만히 생각해 놓고 보면 입장을 우리가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주구장창 신청을 하는데 나를 왜 안 뽑아줘? 근데 내가 뽑아주는 사람의 기준이라고 봤을 땐 내가 너를 왜 뽑아줘야 되는데,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생각을 바꿔먹게 된 겁니다. 나의 브랜드를 알리는 방법에 대해서, 나의 상호를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각인을 시켜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그 사람으로 친해져라고 했다고 해서 뭐 전화해서 청탁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플랫폼 영업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브랜드 그리고 내 이름을 카페를 통해서 각인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장사가 잘 되지 않는 행사가 올라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 한번 했던 행사인데 장사가 잘 안 됐습니다. 근데 올해도 또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작년에도 안 됐으니까 올해도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신청들을 안 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신청하지 않는 거 같은 비슷한 맥락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 안 되거나, 케이터링으로 치면 뭐 저희가 최소 주문 금액이 50만 원부터 출장을 나가는데 50만 원보다 안 되거나 이러면 나가면은 거의 본전 측이 아니면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신청 안 하는 곳에 당연히 신청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장사가 잘 안 될 것 같으면 일단 신청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군데에 일단 먼저 신청을 하게 되면 내가 뽑힐 확률이 당연히 늘어나겠죠. 물론 가서 장사가 안 돼서 내가 손해를 볼 수는 있지만 뽑힐 확률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일단 뽑혔습니다. 뽑혔다고 가정을 해보고, 뽑히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영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떤 말이냐면, 행사를 가져오는 사람을 제가 A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를 신청하고 가는 사람을 B라고 할게요. 일단 내가 뽑혔어. 내가 뽑혀서 행사를 갔는데 행사가 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행사가 종료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됐든 간에 이 행사를 보내주신 분한테 매출을 공유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매출을 공유하면 당연히 매출이 얼마 안 나왔기 때문에 이 A도 사람인데 당연히 미안한 마음을 갖고 고마운 마음을 갖겠죠. 근데 나는 그냥 행사장에 가서 그냥 허송세월을 보내는 게 아니라 뭐 제품이 음식이 하나만 나가더라도 사진을 좀 예쁘게 찍고,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좀 주변 사진도 좀 찍고 풍경도 좀 찍고 푸드트럭 사진도 찍어서 가지고 계시다가 행사가 종료가 된 후에 이 A한테 감사함의 표시로 연락이나 메시지를 보내서 사진을 함께 같이 전송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A는 더 고마워하겠죠. 고마워만 하고 끝나진 않을 겁니다. 나중에 더 좋은 행사가 있으면 어떻게든 소개를 더 시켜주려고 할 겁니다. 자, 그렇게 하루가 지납니다. 그리고 나서 B는 이제 그 찍어놨던 사진과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저희 카페에다가 올립니다. 카페 행사 후기를 올리는 거죠. 후기. 자, 후기를 올리면 이때부터는 어떤 장점이 또 생기냐면, 자, A가 행사 보내주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사장님. B는 이제 행사 가시는 사장님. 자, C는 그 외에 카페 회원입니다. 카페 회원에는요, 이 A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이 B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죠. 내가 후기를 올려서 어제 어떤 행사를 다녀왔습니다. 좋은 행사 소개시켜 주셔서 어느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하고 거기다가 이 사람을 또 치켜 세워줍니다. 그럼 이 사람은 안 그래도 미안하고 고마운데 카페에다가 공식적으로 고마움의 표시까지 해주면 더 고마워지겠죠. 이렇게 글을 써주면 어떤 효과가 발생이 되냐면요, B는 A한테 고마움을 표시했기 때문에 A도 B한테 고마움을 표시해서 나중에 행사를 또 뽑힐 확률이 올라갑니다. C는 B라는 사람이 후기를 올렸기 때문에 B가 이런 사람이다, 음식 맛있겠네, 이런 사진 같은 거를 보고 그런 걸 또 느끼게 되겠죠. 그리고 C가 A를 볼 때는 아까 분명히 장사가 안 될 것 같은 행사에 신청을 했는데 아무도 신청을 안 하는데 이 사람이 좋은 후기를 써주니까 다음에 또 행사를 올릴 때 C에 있는 사람이 또 A에 있는 사람의 행사를 신청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구조가 뭐냐면 활성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상생이라는 얘기예요. 나는 그냥 갔다 와서 고마움의 표시를 하고 고마움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고마움의 후기를 작성을 했을 뿐인데 내 조회수가 높아지고
그리고 조회수가 높아진다는 건 내 브랜드가 인지도가 올라간다는 얘기랑 동일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앞으로 행사를 왜 난 3개월 동안 안 뽑아줘, 6개월 동안 안 뽑아줘, 이런 얘기를 하실 일은 전혀 없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 장사가 그럼 잘 안 되는 행사가 일단 올라와야지, 아무도 안 가는 행사가 일단 올라와야지, 그래야 신청을 하든지 말든지. 안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올라온다고 아무 글도 안 쓰냐? 그게 아니라 카페 안에다가 뭐 유머 게시글을 올려서 다른 분들하고 좀 소통을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푸드트럭한테 날씨가 중요하잖아요. 뭐 내일 주말인데 뭐 내일 비가 온다더라, 그러니까 뭐 좀 대비를 하셔라, 이런 글을 또 올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글을 올릴 거는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내 브랜드를 알릴 방법은 많다는 거예요. 근데 뭐 맨날 출석 게시판, 뭐 출석 이렇게 하고 그 안에 들어가면 아무 글도 없고 이런 거 의미가 없습니다. 출석 게시판에 출석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 실질적으로 푸드트럭 하신 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글들을 재미난 글이라도 좋으니까 이제 하나씩 써가면서 내 브랜드의 인지도를 좀 높여가는 작업을 하시길 원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적 영업에는 비용도 들어가고 내 홈페이지도 있어야 되고 막 경쟁도 해야 되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는데, 플랫폼은 말 그대로 들어갈 게 시간밖에 없잖아요. 홈페이지가 필요한 것도 아니야, 뭐 블로그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돈이 들어가, 경쟁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오늘 내가 있었던 소소한 일 그냥 적어서 띡 하고 올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사실 이 설명드린 이 방법이요, 지금 푸드트럭을 놓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푸드트럭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이 연결돼 있는 그 어떤 곳에도 이 똑같은 영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 맘카페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까 장사와 사업의 차이를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장사를 하신다고 해서 사업가의 마인드도 가지면 안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내 잠재적인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계속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많으실 거니까요. 그래서 장사도 이제는 사업가의 마인드로서 장사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제 영상을 봐주시는 이제 푸드트럭 대표님들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아무리 멋진 계획이나 그 아무리 멋진 목표를 가지고 있어도 시작하지 않고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마음을 먹으셨던, 무슨 계획을 세우셨던 간에 일단 시작하세요. 그리고 시도해보세요. 그렇게 시도하는 습관을 길들이시다 보면 긍정적인 많은 변화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겁니다. 반드시. 자,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